톨스토이 시리즈 5편 3가지 질문. 이 이야기는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삶이 어긋났는지는 조용히 보여줍니다. 왕의 불안. 왕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광활한 영토, 충성스러운 신하들, 넘치는 곡식과 금.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현명하게 다스리고 있는지,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전쟁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요. 또 어떤 날은 신정 건축에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신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니까요. 어떤 때는 백성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었고, 어떤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는 늘 지금 이게 맞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지금은 평화를 도모해야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고, 신전을 짓는 동안에도 차라리 굶주린 백성을 먼저 돌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3가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둘째,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셋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와 평화를 지켜야 할 때를 알 것이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 것이며, 어떤 일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왕은 온 나라에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가장 지혜로운 답을 주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을 주겠다고요.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왔습니다. 현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왕은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답을 듣고 나서 왕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건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할까? 이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먼저 만나야 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일까? 아니면 나는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책을 읽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밤새 고민합니다. 하지만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답을 들을수록 우리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현명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진 순간부터 그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답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답들. 첫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점성술사였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미래입니다. 폐하께서는 미래를 예측하셔야 합니다. 별들의 배치를 보십시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언제 풍년이 올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점성술사입니다. 우리만이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난 사람은 성직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신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성직자들입니다. 우리가 신과 폐하를 연결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신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왕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온 사람은 의사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병이 나기 전입니다.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의사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건강을 돌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군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군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농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씨 뿌릴 때와 수확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농부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모두 굶어 죽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일은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같은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점성술사는 미래를 중요하게 여겼고 성직자는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예방을 말했고 군인은 전쟁을 얘기했습니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왕을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왕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성술사에게는 별이 가장 중요했고 성직자에게는 친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답을 준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정당화한 것뿐이었습니다. 왕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철학자들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쌓는 것입니다. 예술가들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기준은 없었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많이 하는 것과 옳게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려. 그는 지금 수백 개의 답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 혹시 답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깨닫는 건 아닐까? 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궁궐에서 답을 기다리지 않기로요.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산속에 사는 은둔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현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결코 궁궐에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아마 그럴 것이라고요. 스스로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 왕은 다음 날 새벽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만남. 왕은 평민의 옷을 입었습니다. 호위병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은둔자를 찾아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왕은 평생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돌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피하고 가파른 비탈을 올랐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궁궐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대신 이뤄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옷을 입혀주고 누군가 그의 식사를 준비하고 누군가 그의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기 발로 걷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오두막 앞에는 한 노인이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왕은 알아봤습니다. 은둔자였습니다. 왕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러 왔습니다. 은둔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당황했습니다. 첫째,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은둔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둘째,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셋째,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은둔자는 땀을 흘리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이 노인은 너무 늙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삽을 주십시오. 은둔자는 삽을 내밀었습니다. 왕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항을 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은둔자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왕은 다시 땅을 팠습니다. 두 일항, 세 일항.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왕은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궁궐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는 답을 얻기 위해 여기 왔는데 지금은 그냥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다음 삽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내고 돌을 치우고 다시 삽을 내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일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궐의 고민도 신하들의 논쟁도 세상의 복잡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마침내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감싸고 있었고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왕 앞에 쓰러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행동. 왕은 순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깊은 칼자국이었습니다. 물을 떠오십시오. 은둔자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자신의 옷을 찢어 상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그는 다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또 찢었습니다. 마침내 피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물을. 왕은 직접 물을 떠서 그의 입에 대주었습니다. 남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왕과 은둔자는 그를 오두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왕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상처를 확인하고 열이 나는지 살피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간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습니다.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러 왔습니다. 왕은 놀랐습니다. 당신은 저희 적입니다. 당신이 제 형제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저는 복수하려고 이 산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호위병들이 저를 발견했고 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를 돌보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왕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자는 오두막을 떠났습니다. 왕은 은둔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까?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은둔자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얻었습니다. 왕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 내 땅을 파주지 않았다면 그 남자가 당신을 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당신이 땅을 파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그 남자가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남자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상처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를 돌보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것이고 당신은 그와 화해할 기회를 잃었을 것입니다. 왕은 침묵했습니다. 은둔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오직 하나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왜냐하면 오직 이것을 위해서만 인간이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답. 왕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올라갈 때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을 기대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식의 지침을요. 하지만 은둔자가 준 답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건 답이라기보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왕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쳤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을 찾느라 눈앞의 사람을 소홀히 했습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을 찾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뤘습니다. 그는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물었습니다. 답을 얻으셨습니까? 왕은 미소 지었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폐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겁니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는 게 없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설명했습니다. 나는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다음 전쟁, 다음 풍년, 다음 위기를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나는 지금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중요한 사람을 찾으려 했습니다. 현자, 예언자, 영웅을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위대한 건축, 역사적 전쟁, 불멸의 업적을요. 하지만 그러는 동안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놓쳤습니다. 신하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 내일 적이 쳐들어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신다면요? 왕은 답했습니다. 내일 적이 오면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내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병사들과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을 지키는 것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하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폐하, 우리는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되 계획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왕은 그날부터 다르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회의를 할 때는 신하들의 말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백성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으니까요. 그는 그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사람, 지금 이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살수록 일은 더 잘 풀렸습니다. 그가 미래를 걱정하며 100가지 계획을 세울 때보다 지금에 집중할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가 중요한 사람을 찾아 헤맬 때보다 눈앞의 사람을 돌볼 때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위대한 일을 꿈꿀 때보다 작은 선을 실천할 때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책이나 강의가 아니라 땀 흘려 땅을 파고 피 흘리는 사람을 돌보는 경험을 통해 왔습니다. 답은 머리가 아니라 손에 있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행동에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에 있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3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답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요. 에필로그 이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일까? 지금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일까? 지금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일까? 그리고 그 질문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지금을 놓칩니다. 톨스토이의 시리즈를 따라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반 일리치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자신이 진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승진, 명예, 안정. 하지만 그러는 동안 그는 지금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진짜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아이들과 진짜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자기 자신과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 살았던 거지? 왕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직 살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을 다르게 쓸 수 있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왕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으러 갔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사회가 정해준 대로, 관습이 요구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삶과 삶의 그림자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왕의 이야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하구나. 지금부터는 지금에 집중해야지.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에 집중하기라는 미래의 목표를요. 왕이 깨달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는 계획을 세워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는 땅을 파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삽질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하면서 그저 피를 멈추는 데 집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왔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순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질문을 멈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질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을 던지되 답을 살아야 합니다. 고민하되 행동해야 합니다. 계획하되 지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은 정답을 아는 사람에게 더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을 사는 사람에게 조금 덜 후회로 남을 뿐입니다. 왕은 산을 내려온 후에도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이게 맞나?
하지만 이제 그는 질문을 던지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고민하면서도 눈앞의 사람을 바라봤을 겁니다. 불안하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완벽한 확신이 아니라 불완전한 실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 가지를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삶이 답이 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삶의 기준을 알았다고 해서 마음이 바로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을 살겠다고 결심해도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질문보다 삶을 덜 무겁게 사는 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조용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